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골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골목을 걸어오셨는데요. 골목을 보면은 많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친구들이랑 고무줄을 하던 놀이, 이렇게 뛰어놀던 그 거리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큰 도로를 지나서 이래 가면은 작은 길에서 골목을 만났는데요. 그 골목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때 연탄을 피울 때는 연탄불 좀 빌려주세요. 너희 집에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며. 이런 얘기를 듣는 풋풋한 곳이 바로 골목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골목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 비를 따라 담장을 따라서 골목길에 빗물이 흐를 때 그 빗물을 먹고 작은 담쟁이가 자랍니다. 그 담쟁이는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수많은 스토리를 꺼잡아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골목에 대해서 처음 만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입니다. 골목을 걸어가는데 벽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골목 해설사 모집. 그래서 이제 우리 고장에서 단조로운 나의 생활, 출근 퇴근 단조로운 나의 생활을 좀 탈피할 때 대구에 읍성이 있었던 이 거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골목이 뛰어들는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목 투어는 어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10년간의 세월을 골목을 들으면서 점점 골목에 대한 스토리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길도 아니고 작은 길 골목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면서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골목길이 보이죠?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골목길입니다. 이 골목길을 만나면서 저희들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여러분들의 골목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목길의 어떤 색깔이 대구에는 한 무지개 색깔처럼 한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5개의 코스와 야경 투어, 마투어가 있는데요. 이 코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1코스는 경상 감령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요. 2코스는 근대문화 골목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3코스는 젊은이들이 걷는 동성로 한방길, 그리고 4코스는 성 밖에 우리 스토리를 듣는 문화거리가 있고, 5코스는 읍성의 남쪽에 남삼백년 항숙길이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밤에 문화재에 불을 밝혀서 있는 그 문화재를 따라가는 코스가 있고, 또 대구의 신미를 쫓아가는 마투어, 이런 코스가 있는데, 대구가 왜 이런 코스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은 6.25 당시에 낙동강 방어선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 보존된 스토리를 적벽들과 골목길을 연결해서 걷는다는 것, 그리고 2시간 이내에 모든 문화재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만의 특화된 선교사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천주교구가 이제 조선교구에서 서울교구, 대구교구로 갈라지면서 그 대구가 광주와 부산을 전체를 관장하는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만의 스토리가 있고요. 대구에 또 유명한 문학인들이 있었는데 이상하 시인과 이장희, 현진건 씨, 현진건의 빈처, 그리고 이제 미술로 치면은 이쾌대, 이인성, 그리고 노래로 치면 박태준의 동무생각, 그리고 현재명의 희망의 나라,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골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골목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적도를 이렇게 띄어서 골목의 그림을 그리고 그 거리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생애 구술도 하고 이러면서 이 스토리를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 때는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이게 과연 무엇이 될까, 종이 한 장밖에 되지 않겠지 했는데, 그때 그
작업한 그 내용들이 이야기의 단초가 되고 씨앗이 된다는 것을 지금에 돌이켜보니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구가 읍선 투어라고 했는데 경상 감령이 있었는데 대구와 부산 이쪽에 다 관장을 하는 감령입니다. 서울을 갈 때 부산에도 읍성을 지나서 문경세자를 지나서 서울로 가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10시가 되면은, 밤 10시가 되면은 자라고 종을 치고 새벽 5시 되면 시작한다고 종을 치기 때문에 읍성의 모든 시작을 알리는 곳이고 그 주변에 1000개의 골목이 있습니다. 1000개의 골목에 1000개의 스토리를 뿌려넣기 때문에 읍성이 바로 시작이고 골목 투어는 읍성 투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골목 투어가 시작을 하는 사회단체가 있었는데 사회단체가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즈음에 이제 대구의 동성로가 이제 서울의 명동에 해당되는데 그 거리에 가운데는 전봇대가 있고 대전발이 있고 노점상이 157개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도저히 앞으로 골목이라든지 읍성이라든지 복원할 계획이 없어서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노점상이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서 드디어 동성로를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읍성 주변의 많은 사업 중에 근대문화 골목 사업과 그리고 동성로 사업, 마당 깊은 집 사업, 그리고 북성로와 순종 황제가 다녀갔다는 그 길을 디자인하면서 기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보면은 바퀴가 있고 차체가 있고 운전수가 있는데 이 골목 투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골목 투어 기반 공사와 더불어 골목 투어 홍보, 가이드 양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잘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골목 투어가 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실내를 보면은 골목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입니다.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은 김춘수 씨의 꽃에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자기 혼자 이렇게 아무리 걸어가면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들을 때 달라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실내로 이제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 그리고 개수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해서 계산동인데 개수나무에 토끼를 이렇게 하나 걸어놔봤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 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래서 이제 대서특필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성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토리,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 골목에 들어가면은 이제 해설을 할 때도 사투리로 하면서 서울의 피막골과 부산의 자갈이 많은 자갈치 시장과 견주어서 그 스토리를 뿜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 스토리가 이제 텔링 되면서 마케팅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마케팅을 이루면은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되고요. 그 스토리텔링의 그 실내로 이제 여기에 우리 골목투어의 핵심 부분인데요. 그 계단이 90개가 있는데 이 90계단을 인생이라고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90분을 이렇게 한번 90번을 왔다 갔다가 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붐비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무언가 됐다고 하듯이 스토리텔링도 하나의 그 모습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또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설사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조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지금 한 115명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전령사입니다.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각종 영어 해설사는 포럼 행사 뒤에 우리 고장을 알리고 골목을 알리고 또
각양각색의 문학 분야, 음악 분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또 알리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서 스토리에서 또 사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갈등과 그 등장인물을 플롯으로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요즘은 가장 기쁠 때가 1200명이 한목에 와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붐비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 그 해설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분야도 이제 1박 2일, 각식탈, 사랑비 이렇게 했는데 1박 2일 실내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가고 난 뒤에 100명이 오던 식당에 요즘 한 2000명이 이렇게 오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골목 투어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한국 관광에 벨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여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골목 가면서 게스트하우스 또 뭐 커피집 뭐 이렇게 생기면서 그게 이제 그 관광객들이 밀려와서 이제 많은 상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지역특가 우수사례, 뭐 지방경영대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구 골목투어의 꽃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그 문화 골목에서 피어나는 이 꽃이 되었는데 이 꽃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280명부터 실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만 명이 됐는데 이게 해설사가 이제 직접 안내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이제 스스로 투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골목투어 앱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목투어 카페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또 특히 이제 커오는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참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생 창의 체험, 그 교과서 기획인데요. 교과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골목이 이제 여기는 지금 3.1 운동길인데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골목을 즐깁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싸이에 강남춤을 추면서 우리 문화에 젖어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골목으로 이렇게 시작한 골목 투어가 이제 크게 빛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강한 시사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골목에 대한 비전은 뭔가 하면은 이 골목이 앞으로 골목 투어라는 이런 거는 전국에 어디나 없습니다. 이 골목 투어가 부산, 군산, 뭐 목포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작은 골목의 씨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졌는가 하면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해왔고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게 꽃을 피웁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사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루 한 가지만 다른 나. 그래서 365가지만 달라지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베테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문화 골목에서 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꽃 피울지 저는 이제 문화 골목에서 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생님들은 자기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킬적인 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게 골목이 시작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잘 굴러가려고 그러면은 홍보와 자원이나 이렇게 가이드가 잘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스토리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벨이 되고 그 벨이 반짝반짝하도록 이렇게 빛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문화골목에서 태어난다는 이 말씀처럼 저는 문화골목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쌤들이 각자 하시던 이야기, 제가 문화하면 저는 골목에서 태어난다 하고, 쌤들은 문화 각자 하시는 일에 태어난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골목에서 태어난다! 예, 감사합니다. 예.